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중에 100여 명은 오늘 철수할 예정이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한 상황인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외 상황,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 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교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분위기를 설명하자고 하면은 위기감이라고 하기보다도 진전하면서도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기와 긴장이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교수님의 가족분들은 현지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가족분들 또는 이제 친구분들과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친지분들을 통해 듣는 현재 국민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랑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예.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길거리에 나가면은 패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없고요. 예. 사람들은 특히 이제 주말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쟁 반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력 배치한다는 거를 이제 비난하면서 그런 변화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 부모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긴장으로 표현을 하신 걸 보니 그 위기라는 어떤 그 격한 감정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좀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현지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렇군요. 말하고 있으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 훈련이라든가 무기 사용법이라든가 응급 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공 가능성을 저희가 분석해 보기에 앞서서요. 사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촉발됐는지부터 좀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어디서부터 촉발이 된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한두 마디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시간상으로는 굳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자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푸틴의 제국주의, 소련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푸틴은 여러 차례로 소련의 붕괴는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잠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영토는 최소한 구소련의 영토까지 재확장돼야 되고 소련의 영향권은 최소한 소련의 영향권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러시아 국내적인 문제인데요. 푸틴이 20년 넘게 러시아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내에서 인권을 인권이 지키지 않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민들도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뭔가 큰 성과를 보여줘야지 국내적으로도 그런 정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개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주장이 좀 과대평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제 나토 가입 추진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 정책을 해온 지가 지금 뭐 거의 20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 안 됐었고요. 앞으로도 쉽게 가입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터키가 EU 가입을 추진해온 것처럼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이라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랑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은 러시아의 공격
러시아 이제 병력 배치가 있었기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지 나토 회원국들은 이런 지원을 먼저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추진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갈등의 촉발제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과대평가되거나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이제 소련 연도까지 재확장 영향권도 소련 때 이런 이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죠. 예. 폴란드, 로마니아, 헝가리 이 국가들까지 러시아 영향권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연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침공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일단 미국은 내일 러시아가 물리적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국민들의 내부 분위기도 전해주셨습니다만 실제 공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각각의 분석 어떻게 보시고 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은 있지만 예. 저는 이제 러시아가 전면전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진 않지만은 예.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럴 경우는 러시아도 잃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러시아도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또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가정 측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공이 단행이 된다고 하면 혹시 시기는 언제쯤이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일에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2월 22일이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날짜이자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시의 공동 훈련 하는데 그 훈련 전년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일이나 20일에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저는 16일보다 20일이 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날짜라고 생각을 주시해서 합니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 이제 공동 훈련이 끝났는데도 러시아가 벨라루시에서 군대를 졸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분위기는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41분간 또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좀 부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안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을 이제 추천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거고 러시아 공격이 있을 경우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교관들을 졸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현재 대처랄까요? 네.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대선 때는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요. 예.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젤렌스키는 대선 후보 때
무패를 근절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예.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군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건 제 개인적인 이제 입장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는 조금 또 외교적인,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더 강력한 그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제 상황을 불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다른 국민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국민들 내부 민심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요.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서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중재 성과가 이제는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큰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상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러시아가 내세운 조건들 중에 나토 1997년 이전의 규모로 축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이제 서방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양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제 라브로브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푸틴과의 만남에서 과연 서방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토에서는 이 동유럽 국가들에서 배치하는 미사일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우리도 외교적인 그런 방법을 아직은 좀 닫아놓으면 안 된다. 계속 열어놔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보면은 예. 러시아 측에서도 좀 그런 대화의 의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인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이제 정상들 간의 시도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아니다 계속해서 좀 두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해주신 답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좀 계속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대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로 비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하는 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는 러시아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오늘 러시아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이 두 개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그런 결의안 초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예. 만약에 러시아 국회에서 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면은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를 이제 반박하고 인정하진 않겠지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더 분위기를 진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두 개 지역을 이제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푸틴이 국내에서 그렇게 이제 일전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예. 또 우크라이나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스테이터스 퀘어 그러니까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 지역은 지금도 어차피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고 침략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분위기가 진전될 가능성이 되고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군대를 이제 졸수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상황이 조금 이렇게 안전화될 수는 있지만 예. 안전화되면은 그때 또 다시 우크라이나랑 다른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상황이 진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